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7월 8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빨리 찍다는 의미는 포인트가 빨리 나오지 않겠냐 라는 뜻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전달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끝까지 버티다가 새벽녘에 주가가 좀 무너졌습니다. 새벽녘에 무너졌고 예정되어 있었던 트럼프의 간세가 부과가 됐죠. 트럼프의 간세가 부과가 됐고 이미 어제 주간에 동부 시간으로 12시가 됐을 정각 12시에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영향이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94, 402포인트가 조정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주가 같은 경우는 0.92, S&P 500은 0.79%로 조정을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고르게 움직였죠. 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같은 펀더멘털을 같이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신당 창당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만 집중돼서 테슬라만 빠져서 기술주인 나스닥만 조정받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여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실은 말이 바뀐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8월 또 1일까지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또 했는데 글쎄요,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겁니다. 아마 딱 부러지는 얘기를 못 할 거고 트럼프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아마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기 위한 시한부 조건을 계속 하면서 연장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 측면이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방에 터집니다. 이거는 시장의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진리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봉합되는 그림을 주면 시장은 일단 안도를 하긴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썩 아름답진 않죠. 네,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시간을 지연 전략을 쓰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종목들도 알거든요. 분위기가 막 좋을 때는 흔히 말해서 쌩하는 맛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하방 압력으로 받으면서 마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나스닥, S&P 3대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기술주 나스닥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나스닥을 보시면 이 위치가 지겹습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박스가 깨져 있긴 했지만 다시 박스가 올라오면서 대차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주 지겨운 박스 구간에 놓여져 있고요. 해당 구간에서 방향성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나는 그래서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조정만 생각한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적중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크게 추세가 빠지지 않고 또 원점이기 때문에 맞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맞긴 하지만 디테일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박스권이라는 측면이 맞고 박스권도 아주 오밀조밀한 박스예요. 아주 소규모 박스라서 좀 재미가 없는 박스다. 흥미롭지 않은 박스다. 그래서 현재 같은 박스 구조는 재미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별로 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기대되는 측면들도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여하튼 어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 그 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이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좀 큰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하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버팅기면서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시세가 좀 주춤하게 되면
현상을 지금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고, 엔비디아 자체에서 시세가 지금도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와 또 다르게 젠슨하는 현 정권과 잘 크게 대립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여튼 자사주도 매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매각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큰 변동성을 주지 못했지만 고가를 형성하면서 계속 조정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 고가에서 매물 다 털고 밀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도 선거 끝나자마자 날아갔던 주가가 그냥 빠져버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량 소화가 끝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문제점을 연구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떨어졌거든요. 어닝 쇼크 떨어졌는데 이건 사실 예견이 됐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예정이 됐는데, 얘네가 예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엔비디아주 HBM이 떨어져서 그 성능의 평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뒷배경을 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였고, SK 하이닉스는 덕분에 주가가 날아갔죠. 근데 이제 두 종목들 다 이제 실적이 주춤주춤하는 게 결국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칩을 그래픽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로드컴, 암 뭐 이런 데 설계 물건 받고 TSMC 반도체 칩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이 돼서 하나의 그래픽카드로 선생하게 되는데, 주변 매출의 둔화력이 생겼을 때 맞들 수 있는 영향력이 분명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의 지금의 고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은 부담스럽다. 부담이 안쓰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저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조정 테스트 과정을 빗겨나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장은 어제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고, 동일하게 매도긴 한데 이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깨먹은 것 같아도 완전히 안착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돌파 지지를 받는 폼은 절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해당 구간을 여전히 저항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방 테스트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랜만에 국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년물 국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10년물 국채가 움직임이 조금 난해한 맛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움직임이 조금 난해하기 시작했는데, 조정을 받았던 국채가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채가 올라오는 측면은 왜 그러냐면, 일단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조기에 금리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부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의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올라와서 4.3, 4.4대를 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향후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같이 한번 믹스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원유는 지금 생산량을 좀 확대하는 측면들 때문에 진정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0불 근접에서 계속 위협 수위를 갖고 있고, 그나마 안전자산이라 선택되는 금 가격도 조정폭을 늘렸다가 다시 제자리가 올라오면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주가나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요소를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장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도 즐겁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열심히 시장 참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을 홍 대표였습니다.